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네. 집에 격리된 채로 약간의 호흡기 증상을 느끼고 있는, 네. 하지만 아직 열은 나지 않고 있는 맞습니다. 이혜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책걸상 2022년 2월에 나가는 방송들은 다 팬데믹 특집이네요. 지금 5회차, 네. 5회 연속으로 줌 연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줌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뜻밖에도. YG 줌 연결하니까 차라리 낫다고. 왜? 말 적게 했대? 말 적게 하니까. 근데 이게 같이 하는 거랑 줌으로 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이게 같은 공간에서 하면은 알지 못하는 그 무언의 그런 호흡이랑 이 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줌으로 하니까 그게 조금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했어요. 끼어들어야 되는데 못 끼어드시고 막. 아니, 끼어들어야 되는데 못 끼어들게 하고, 그리고 막 말도 씻고 막 이러더라고. 옆에 없으니까. 네. 그냥. 지금 써니도 본인이 이렇게 줌 연결해가지고 방송하는 거는 처음이죠. 거꾸로 진행자로서 게스트를 줌으로 연결한 건 여러 번 있지만. 그쵸. 예.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나 너무 감흥이 없나? 지금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뇌가 오미크론에 조금, 감염되면. 네,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뇌도 공격 중인가 봅니다. 근데 뭐 다른 것 같지 않고 일단은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편안한 방송이니까요. 책걸상은.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써니 줌 연결 이렇게 줌으로 연결은 처음인데 줌 배경화면 되게 탐나네요. 드릴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거는, 그 사진 하는 거? 이거는 줌의 그 배경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해 놓은 배경화면 기능이 있어요. 아니 배경화면 기능이 있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저런 그 특이한 그림을 본인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쵸.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거는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부르면 된다니까. 쉬워요? 쉬워요. 이게 근데 디바이스 기준이기 때문에 저장해 놓은 컴퓨터에서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하. 파도가 치는 그 해변 모래사장과 네. 바닷물 사진인데 그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까? 아닙니다. 무료 이 이미지 사이트 같은 거 보거나 구글링하면 나와요. 이런 사진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멋지진 않아서 본인이 찍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어딘가에 계실 사진 작가님한테 되게 죄송하네요. 그 무료군요. 무료일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은. 유료면은 돈을 주고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사하긴 한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주 연결하는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막 무슨 자기 대학 교정 화면을 뒤에 해놓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도서관 사진. 도서관 사진 아니면은 윈도우 배경 화면으로 쓰이는 별 보이는 사진 이런 것들을 주로 해놓는데 써니는 이제 시원한 바닷가 해변 사진을 뒤에다가 딱 해놓으니까 지금 몸이 불편한 건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좀 청량한 느낌이 들죠. 청량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줘요. 지금 서울 시내 모처에 어디 작은 집에 있지 않고 발리나 몰디브 현지에 나가 있는 써니와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도 좀 찾아가지고 해변 사진을 좀 해야겠다. 보는 사람들한테 청량감을 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원제가 커리어 앤 패밀리이고 YG는 왜 여성은 남성보다 적게 버는가라는 제목을 추천했으나 생각의 힘 사장님이 그냥 원제 그대로 커리어 그리고 가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고민하기 싫으셨던 거죠.
책이 정말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덜 팔리는 것 같다 이런 네. 고민을 사실 하고 너무 계신다는. 아까워요. 아마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라도 일단 좀 사줍시다. 이 책이 괜찮습니다, 진짜로. 네. 살만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뭐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대출 중이지 않을까요? 이거 비교적 신간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없으면 도서관에 좀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 이 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독서 모임 같은 데서 같이 읽고서 토론하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우디아 골딘의 시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다 나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의 지식에 따르면 이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만약에 여성들이라면 써니처럼 나의 경험이나 혹은 주변에 대입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다는 건 동의하는데 이분의 주장에 특별히 반대할 만한 구석이 있어요? 대체로 누구나 다 그냥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뜻밖에도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서요?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왜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적게 버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거나. 그래서 클라우디아 골딘도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주장이 젠더 불평등 문제에 물을 타서 그 이슈를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젠더 불평등 문제에 물을 타서 그 이슈를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시각이다라는 비판을 클라우디아 골딘이 받기도 하나 봐요. 오히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아저씨들 혹은 뭐 이 꼰대들 그리고 페미니즘 계열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들을 굉장히 싫어라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반대편 극단에 있는 맞아요. 네. 뭐 표현 뭐 정확한 용어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좀 많이 경도된 네, 페미니즘 계열 쪽에 이제 좀 센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아니 이 지금 그렇게 본인은 성공한 여성 경제학자이자 교수이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말이야 지금 우리의 지금 단단한 대우를 흐트리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비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디아 골딘도 자신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논문들을 또 여러 번 발표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논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서 소비가 되거나 혹은 이제 그런 식의 대우를 좀 흐트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주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책 중간중간에 이건 지금 젠더 불평등 문제에 물을 타서 그 이슈를 흐지부지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여성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중간중간 하거든요. 그게 그런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의 최대 장점이 그냥 뇌피셜이 아니잖아요. 네. 다 굉장히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고 가공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팩트다. 이거를 나는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걸요?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저 뒤쪽에 가면은 후반부에 막판에 가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도 얘기하고 뭐 변호사 약사의 사례 같은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힘든 일이지만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앞에 전반부 혹은 뭐 한 3분의 2 정도 지점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팩트들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미에 이 책에서는
그 약간 연대 기준으로 이제 여성을 한 5가지 집단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5가지 집단으로 구분을 했냐면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놓고서 5개 집단으로 구분을 한 거죠. 그 처음에 이 책 읽으시면 그 5개 집단을 어떻게 나눴지 하는 부분을 자꾸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헷갈려요, 보다 보면. 처음에는 보고 딱 이해했는데 이제 몇십 페이지 지나가면은 뭐 집단 3 그러면 집단 3이 뭐였지 이러고 다시 근데 중간에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여러 번 다시 네. 뒤적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집단 1, 2, 3, 4, 5가 어떻게 됐는지 YG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책을 좀 더 읽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단 1 같은 경우에는 일을 위해서 가정을 아예 가지지 않은 경우죠. 여기 책에 보면은 가정 또는 커리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면 일을 전혀 커리어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아주 소수지만은 나는 내 커리어를 가지겠어 그러면은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이렇게 구성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경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대다수 주류였던 시대 집단 1의 시대는 1880년부터 한 1895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말로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리고 참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클라우디아 골딘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100몇십 년 동안의 여성들의 어떤 데이터들은 전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대학을 가지 않은 여성들이 훨씬 더 다수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분들은 뭐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약간 좀 해석의 좀 일관성을 위해서 대졸 여성이 과거엔 굉장히 적고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대졸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집단 1은 어쨌든 가정하고 커리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만 했던 시대가 집단 1이라면 집단 2는요? 집단 2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가져요. 그러다가 가정을 가지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 일자리 혹은 커리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시대를 집단 2. 네. 그러니까 집단 1은 왜 그랬을까요? 일자리가 여성들이 일할 만한 자리가 별로 없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 책의 분석 대상이 대학을 졸업해서 뭔가 좋은 커리어라고 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여성들의 숫자도 굉장히 적었을 테니까 남성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라고 이제 궁금증을 던지지만 책에 다 설명드립니다. 맞아요. 집단 3은요? 예, 집단 3은 이제 일단 이건 뜻밖이에요. 저는 집단 3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결혼을 빨리 해요. 그래서 애도 낳아요. 이제 그 다음에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러니까 애가 최소한 초등학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 다음에 그때부터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개척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던 때를 집단 3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책에서는 이제 가정 그 다음에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집단 2는 일자리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이제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죠. 집단 4는요? 집단 4는 일단은 커리어에 몰두해요. 처음부터 커리어에 몰두한 다음에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 여기서 이제 집단 3이랑 집단 4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집단 3은 왜 가정을 먼저 꾸리냐면 나이가 들고 나서는 애를 낳을 수 없었던 선배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집단 3에 있었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커리어를 꾸리다가 결국에는 뒤늦게 가정을 꾸렸는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꾸려도 내가 그 시점에서는
약간 정상 가족을 꾸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집단 3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 가져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내 일자리를 시작하자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집단 4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커리어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가능해진 게 이 클라우디아 골디는 난임 시술이 네.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4가 우세해진 시점은 이제 1950년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3, 40년대하고 50년대는 의학의 발전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집단 5, 커리어와 가족 모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는 결국 이제 60년대 이후가 그러니까 60년대 됩니다. 이후에 태어난 분들, 그 출생연도 기준이니까. 그렇죠. 출생연도.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19세기 말부터 이거는 다 출생연도였습니다. 그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이 경제학 그 그래프나 이런 논문들의 주장을 YG가 말로만 설명하는 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청취자라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특히 앞부분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맞아요. 그때 여성들은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네. 그때 여성들이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고민이 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고민을 그 외적인 어떤 변화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피임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난임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의 혁신이 또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도 되게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했겠구나. 그리고 중간에 여성운동의 발전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을 낳는데 이런 변화를 낳는데 도움을 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여성사로 읽어도 괜찮은 대목이 있는 거죠. 네, 뭐 대졸 여성 얘기만 하고 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그 집단 1, 2, 3, 4, 5를 얘기하면서 결혼 관련 얘기만 주로 한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결혼 여부보다는 뒤에 가면 또 계속 나오지만 아이가 있느냐 네. 없느냐, 심지어 입양을 한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결혼 여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집단을 꾸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간에 보면은 결혼 유무하고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있는 여성하고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는 여성하고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맞아요. 보는 그런 대목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저자의 주장을 좀 더 논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뭐 그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또.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아 골딘이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만이 꼭 정상 가정이고 꼭 그걸 우리가 규범적으로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그 생활 패턴을 꾸려오기 때문에 케이스 숫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 숫자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자기가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책에서 꼭 그것만이 꼭 맞는 혹은 규범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뭐 그 당시에 이 시기에 출생한 여성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꽤 자주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아니 1910년 20년에 태어난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라는 의문이 잠시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대졸 여성만 국한해서 하는 얘기지, 그렇지 1920년생인데 미국에서지만 그 당시에 대학을 간 여성이라면, 졸업한 여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이제 그것도 내피셜이 아니라 그 시점에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상당히 규모가 큰 설문조사가 네네.
같은 것들을 다 그 끄집어 내어가지고 분석을 연구는, 해서 이런 내용 데이터는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논문을 쓰고 책을 쓰는 건지 참 신기하고 이 100년 전에 그 많은 데이터가 미국에는 다 있다는 것도 참 놀랍기도 맞아요. 하고. 그게 좀 놀라운 네.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우리나라 없겠죠? 데이터 없잖아요. 네.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발굴하는데 이 클라우디아 골딘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게 맨 뒤에 감사의 글 이런 걸 보면은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창고에 있었던 자료들을 발굴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저 코로나 확진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써니는 지난번 방송 녹음할 때에 비해서 급격히 말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겁니까? 네, 급격히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왜냐하면은 저는 비교적 컨디션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줌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끼어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컨디션까지 안 좋으면은 약간 더 끼어들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오프닝에만 나오고 나간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임약이었다는 게 좀 새로웠다 그래야 되나? 이게 네.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비임약이 없던 시절에는 결혼을 하면은 거의 뭐 그냥 높은 확률로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맞아요. 그쵸.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네. 일이었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대학원 진학도 가능해졌고 자기 커리어, 그러니까 인생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 피임약 개발한 사람은 왜 노벨상 못 받은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 그렇게 훌륭한 일을 그러게요.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제 집단 3의 여성들인데 그렇게 피임약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섹스는 즐기면서도 혹은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40 정도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이제 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때 나는 아이를 낳아볼까 하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 커리어 그리고 가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연대의 그룹 4에 속해 있는 성공한 여성들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쭉 보는데 맞아요. 놀랍게도 아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이거는 소설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적게 버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맞아요. 시간 제약 때문에. 일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고 돌보는데 그쵸. 시간을 남성보다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가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사실인데. 예.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주변에 골든이 이렇게 말해요. 책에 있는 대목을 읽어드리면 아이에게는 시간이 많이 든다. 아무리 소득이 높은 부부라도 육아를 완전히 다 외부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 직접 더군다나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직접 돌보고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아이를 낳은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시간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곧바로 직장을 떠나서 집으로 오는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 그쵸. 혹은 아이 학원이 끝날 시간에 누가 데리러 갈 것인가? 맞아. 진짜요? 선생님이 다급한 전화를 걸었을 때 누가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두고서 가정 온콜이라 그래요. 뭔가 이렇게 집안일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전화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근데 현실에서는 그 일을 대부분 다 여성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성별 소득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핵심 그렇죠. 주장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죠. 네. 그리고 그 가정 온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하다 말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잠깐만 뭐 아기 때문에 나갈게요라고 하고 뛰쳐나갈 수 있고 기존의 업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일자리가 있다고 그렇지. 했을 때 그런 일자리에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 않은 일자리 아이가 아파도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비즈니스 미팅을 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자리일수록 남자들이 많이 가고 그런 일자리일수록 임금이 많아지고 뭐 이런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이 탐욕스러운 일자리라고 했고 여성들이 주로 선택하게 되는 그 유연하게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업무 대신 임금이 적은 그걸 유연한 일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말을. 네. 탐욕스러운 일자리.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탐욕스러운 일자리에는 남성들이 많고 유연한 일자리에는 여성들이 많은데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임금 소득이 더 높고 네. 유연한 일자리의 소득이 더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성별 소득 격차가 생기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클라우디아 골딘의 주장이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이제 실증 연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MBA를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MBA를 취득하자마자 고소득을 보장하는 컨설팅 회사에 나란히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소득이 비슷해요. 처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될 때는 소득도 비슷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경력도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한데 어느 순간에 그 대규모 연구를 해보면 어느 순간에 남성은 저쪽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어느 순간에 여성은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소득이 딱 벌어지는 시기가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시기랑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적고 더 탐욕스러운 일자리 쪽에 더 많이 가고 뭐 이렇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아까 YG가 읽어준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 책에서 가장 열심히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 시간 이야기입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커리어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부부간의 공평성, 즉 시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지켜진다면 여성이 커리어와 가정을 둘 다 달성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 구조에서 부부간의 공평성은 정말로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성별 소득 격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또 이 책을 읽고서 약간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클라우디 골딘 주장대로라면 가정 온콜 그러니까 아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엄마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똑같이 반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반은 엄마가 반응을 하고 반은 아빠가 반응을 하면 엄마도 그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고 아빠도 그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부부가 몇이나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둘 다 MBA를 따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요. 그래, 육아는 우리 둘 다 분담을 하자 똑같이. 그래서 월화수는 당신이 뭐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은 바로 뛰어가. 목은 내가 뛰어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담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유연한 일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근데 가계 소득이 떨어지죠. 예, 가계 소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하면 둘 다 가계 소득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자라고 뭐 집도 옮겨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고 아이 자라는데 이제 학원비도 들고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남자 여자 둘 다 자기 신의 커리어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남자든 여자든 한쪽에 몰아주기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온콜 부담이 여성에게 여성에게 몰린다는 가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클라우디아 골디는 동성 커플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성 커플이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한쪽은 그 가정에서 온콜 대기를 하는 여성의 역할을 맡고 한쪽에 주로 여성의 역할을 맡고 한쪽에서는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좀 더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양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아 골디는 이런 노동 구조 자체가 뭔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뭔가 육아의 사회화 같은 어떤 획기적인 시스템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해야 지금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별 소득 격차가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YG가 거죠.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 책의 결론인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그 부분 약간 이제 갸우뚱했던 게, 그러니까 그렇게 공평하게 남자와 여자가 혹은 어쨌든 부부가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런 일자리가 되면 가능한 것인가에서 볼 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나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은연중에 하는 얘기, 그리고 뭐 저희 이제 나는 사다 노노산부인과의 이제 원장님도 종종 하시는 얘기인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하고의 애착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그 시기 동안에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떤 진리인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아빠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애착 관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엄마를 타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가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여기 3명 중에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한 3살 정도까지의 아이와 엄마나 아빠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다 좋은데 저는 진짜 가능하다면 둘 다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할아버지가 재버릴 때만 가능한 거 아니야? 아빠도 그러니까 아이랑 시간을 거예요. 보내고 시간을 예. 많이 보내고 싶지만 우리한테는 24시간밖에 없고 생계를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몰아주기 혹은 이런 거밖에 가능하지 않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사실 지금 없는 것 같다. 허경영을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출산 수당을 엄청나게 주신다던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커리어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결론이 사실 뾰족하지는 않아요. 이제 클라우디아 골딘도 우리 같이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큰 방향만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약간 사례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유연한 일자리지만은 그러니까 엄마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되었든 가정 온콜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지만은 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그런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사례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직장과 국가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기업과 국가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남성에게도 굉장히 파격적인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줘서 방금 써니가 말한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의 커리어에 별로 이렇게 크게 손상이 되지 않도록 사회나 기업이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이 정착되어 있는 나라나 일부 기업의 사례들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가능해져야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도 줄일 수 있으면서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클라우디아 골디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도 그 막연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희망적인 시도들이 있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퀘스천 마크? 네. 어려운 문제죠. 이분이 그렇게 막 세상을 휙 바꿀 만한 뭐 묘안을 갑자기 내놓을 수는 없을 테고, 뭐 이분이 약간 유머를 섞어서 이런 표현을 후반부에 써놨어요. 좋은 소식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나쁜 소식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맞아, 시스템에 맞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렇다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성별 소득 격차가 선량한 여성 노동자를 등쳐먹는 차별적이고 편견 가득한 사람들이나 혹은 가부장제에 찌든 악당 탓이라고 그건 생각하면 아니다. 오히려 싸움의 전선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악당들도 물론 있지만 클라우디아 골디는 이제 그런 악당들의 사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악당들의 사례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노동구조의 변화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지혜를 더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이 책 보면 이 변호사와 약사의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 그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그 사석에서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미국의 약사인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지금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조금 좀 독특하게 미국의 약사들은 일을 하거든요. 정말 그 아까 탐욕스러운 직업과 뭐 유연한 직업에서 일자리. 유연한 일자리의 성격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도 비교적 높고 근무 시간은 짧고 거기에 더해서 남녀의 성별 소득 격차도 굉장히 적은 거의 대표적인 집단이 이제 약사인데 미국의 약사인데 다른 직종들 다른 직업들도 그렇게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제 머리로는 네, 미국의 약사들 말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 분야는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분석한 집단이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누구나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무슨 박사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여기에 담기지 않은 다른 직종들은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숫자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미국도 거의 한 과반수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 책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한 3분의 1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을 졸업한 3분의 2의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클라우디아 골딘이 이야기하는 비교적 높은 소득의 유연한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맞아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유연한 일자리는 남자들한테도 네, 필요한데 맞아요. 남자들도 그런 걸 못 구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 제가 뭐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책을 이런 류의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 가서 헛소리를 좀 덜하기 위해서인데 이 책을 읽으면은 적어도 이제 일자리라든지 뭔가 이런 여성들의 커리어 빌딩과 관련된 주제 이런 이런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을 때 정말 택도 없는 바보 같은 헛소리를 좀 덜하게 되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 이 책 읽을 때 한참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 방송 나가는 날이 대선 네, 투표 맞아요. 날입니다. 대선 날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여당 후보가 되었든 야당 후보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커리어 그리고 가정의 클라우디아 골딘 같은 이야기들은 좀 미리 좀 알고서 동의합니다. 네. 미리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다 공통의 교양 정도가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적어도 이런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뭐 이제 공무원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이 책을 한 번은 꼭 읽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방송 나가는 날 밤에 결정될 그 당선자께서 뭐 인수위 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나는 그분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훌륭한 책 한 10권만 좀 읽어주면 그러면 훨씬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도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본인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바쁘신 분들이니까. 요약을 받아. 예, 커리어 그리고 가정을 잘 읽은. 근데 주변에 그거를 읽고 이게 중요하다고 가서 요약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당선자한테 주려고 맞아요. 들고 가는 게 문제인 거지 전문가들이. 책걸상 좀 들으면 좋을 텐데. 누가 당선자가? 네. 누구든. 들으면 좋겠지만 뭐 그분들이 듣겠습니까? 저는 제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그 약간 비웃는다. 제가 비웃으시나요? 제가 아니 왜 비웃어요? 제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네네 되면 그래, 되면 누구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되면 이렇게 각 통신사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책걸상으로 바로 접속되는 앱이 기본 앱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도록. 요새 기본 앱을 삭제하는 추세인데요. 그거는 저 권력 남용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요 그 정도 그 사기업의 활동에 그렇게 막 아니 그 정도 권력 남용 할 수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간섭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매달 13일에 자기 SNS에 책 사진을 올리는 거를 의무로 매달 13일. 의무로 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걸로. 네. 안 하면 페널티 있고. 안 하면은 뭐 한 세금을 한 10,000원씩 더 내게 한다든지. 요새 퍼주는 정착하는데 올리면 뭘 주셔야죠. 그럴까요? 그러면 매달 13일에 저 책 사진을 올리는 사람한테 10만 원씩 주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씩. 기본 독서소득. 기본 독서소득. 책을 읽으면 돈이 생기는 야. 컬처를. 5년 후에 우리 출마할까? 서로 내 걸고. 지금 써니 지금 굉장히 아픈 와중에서 우리 비웃고 있어요 지금. 잠깐 안 아팠어요. 잠깐. 저 아저씨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 자, 뭐 어차피 오늘 지금 이제 선거날 방송 나갈 건데 말 나온 김에 YG나 JYP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걸 좀 해줘라. 요런 정책 펴주면 좋겠다. 요런 거 한번 저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압니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 그건 JYP나 맞아요. YG가 대통령 될 수도 있죠. 맞아. 뭐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어떡하지? 3억이 없어. 3억을 날려야 되잖아 출마하려면. 그게 가장 큰 거죠. 제일 큰 장벽이죠. 네. 그렇군요. 네,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굉장히 우아한 책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근데 진짜 이 책을 또 써니랑 방송하는 게 너무 슬픈 게 뭐냐면 본인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아픈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탐욕스러운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픈 와중에 회사 다니느라고 바쁜 와중에 강제로 책 읽어 아픈 와중에 방송해 참 애씁니다. 저 진짜 불쌍하지 않나요? 그 책에 보면 그 커리어가 단절되는 그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이 이제 6개월 이상 휴직했을 경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JYP랑 이야기할 때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합쳐서 한 6개월을 쉬려고 한다 이랬더니 JYP가 그러냐 그래서 뭐 변경될 거면 말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대목을 읽은 거예요. 6개월 이상 5개월 28일만 쉬어 그러면 6개월 넘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5개월 하고 저 며칠 쉬는 걸로 해서. 아니 그 써니는 잘 모르는 모양인데 JYP가 진짜 써니 부재를 걱정 많이 해요. 책상 뺀다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책상 뺄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대안을 구해서. 왜냐하면 써니가 없을 때 뭐 나는 의사다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너무 걱정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써니 휴직 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겠다. 진심입니다. 그거는.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래 네, 저는 써니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써니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 매주 하는 생방송 써니가 진행하는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 그거라도 좀 안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책은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책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커리어를 오늘은 되게 열심히 노력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과 이제 출산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아마도 이 책은 제가 한두 번 더 읽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거나 뭐 이런 낳기 전에 뭐 낳은 후에도 좀 읽어볼 것 같고. 그 남편을 읽혀요. 아, 남편이요? 아, 그것도 남편들이 방법이네요. 이걸 좀 읽고 좀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든가. 그쵸. 그리고 애를 뭐 혼자 낳나 같이 만들었지? 아니 그리고 써니 이 책 읽으면서 그 내가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 이렇게 출산을 놓고서 여러 가지 지청구를 놓았던 게 얼마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는지 이제 알았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나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 같은데, 과연 대체 불가능한 인력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육아 때문에, 유연한 그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커리어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그런 생각이 한켠에 있었는데 그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생각할 지점을 많이 만들어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남편한테도 꼭 한번 읽히기를 바라고요. 남편 저 게임 좀 제가 그랬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 게임 좀 줄이고 커리어와 가정 지금 예비 아빠로서 이거 좀 읽어보라고 시키더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기 낳기 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꼭 그 말은 아기 낳기 전에 읽어야지. 애기 낳기 전에 둘이서 같이 읽고 세미나 하세요. 세미나. 아기 낳기 전에 읽으라고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아픈 써니 힘드니까 우리 댓글은 아주 짧은 거 2개만 딱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록지붕님 N님께서 그 명상살인 방송할 때 제가 2편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될 수 있으니 6분 58초 지점에서 이제 제가 그만 들으시라고 안 읽으신 분은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 주셨습니다. 6분 58초에서 JYP가 끄라고 해서 껐어요. 나머지 방송 내용 궁금합니다. 책 사러 가야 하나요? 네, 그리고 플라님께서도 명상살인은 듣기만 하려고 1편에 이어 2편 듣다가 JYP님의 끄라는 말씀에 바로 껐네요. 아니 이게 무슨 마법인가요? 제가 누구 말을 순순히 듣는 사람이 아닌데 고유정 사건 이후로 잔인한 스토리 싫어졌는데 크루님들이 다 재밌다고 하시니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 명상살인은 뭐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뭐 피 튀기고 이런 장면 없고요. 약간 저 살인을 다루는데 코믹한 소설이라서 네, 뭐 별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댓글들은 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써니 좀 놓아줘야 될 것 같아요. 써니 지금 증상 있으니까 좀 푹 쉬고요. 네. 그 규정대로 저 며칠 집에서 쉬면서 상황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 그리고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이 방송 업데이트 되고 나서 방송 듣고 나서 꼭 투표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